오늘 할 거는 이제 맞춤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할 거고요. 자, 맞춤이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근데 걔네들을 그냥 맞춤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얘네들도 가지고 왔고요. 자, 맞춤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나무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맞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나무라는 물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물성을 잘 반영해서 뭔가를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나무에 대한 물성을 이해하고 이런 맞춤을 접근하시는 것과 나무라는 물성을 생각 안 하고 이제 접근하기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맞춤에 대한 형태들이나 아니면 구조들이 되게 복잡한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이제 나중에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 또한 그 나무라는 물성 자체가 바탕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런 물성이 그런 형태들이나 그런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성을 이해하고 만든다고 치면 그 만든 사람도 그 물성을 이해하고 뭔가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그 맞춤들을 이해하기 편하고, 이제 오늘 하는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맞춤에 대한 그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다 해드리는 거라고 비슷해요. 나머지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할 거냐,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해서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이제 받아들일 거냐 가지고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일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무에 대한 물성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나무라는 거는 가장 크게 그 특성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습기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건조하면서 뭔가 변형이 오기도 하고, 그런 영향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나무가 늙어 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산에 가서 나무들을 이제 배우는 과정부터 뭔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산에 있는 살아있는 나무들은 분명히 수분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라고 하면 걔네들을 보통 이제 베고 난 자리를 구루터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구루터기를 보통 보면 그냥 이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크랙들이 생겨 있죠. 보통 구루터기를 보면 나름대로 크랙들이 있어요. 크랙을 상상해 보시면 그 이미지 자체가 어떻냐면 이 동그란한 나무 구루터기가 있으면 크랙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크랙들이 생기죠. 그 크랙들이 생기는 게 일단 나무가 수축하는 방향이에요. 수축하기 때문에 뭔가 터지는 부분일 거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수축을 하느냐, 이 구루터기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구루터기가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같은 수축률을 가지고 얘가 수축을 한다고 하면 전혀 저런 크랙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그냥 이만한 덩어리가 그대로 줄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뭔가 터질 만한 요지가 없어요. 여기에 크랙이 생겼다는 데 중점을 두고 얘를 보면 이 나이테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나무들이 많이 줄어요. 이게 원형이면 이 원형 방향으로 나무들이 줄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것보다 이게 많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야 되는데 못 줄어요. 그러면 옆에가 크랙이 생기면서 이렇게 붙어가는 거죠.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약간은 부채꼴 모양으로 크랙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줄은 것보다 이 나이테 방향으로 더 많이 줄기 때문에 생기는 크랙이 1차적으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런 쪽으로는 그러면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이 나무를 보면 이 나무는 지금 결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무 서 있는 상태로 보여주자면 이게 서 있던 상태인 거죠. 이 방향으로 방향이 있고, 아까 나이테 뭔가 방향으로 이 보면 살짝 이런 태가 있죠. 이런 방향으로 나이테가 있었던, 이렇게 서 있던 거의 한 부분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얘가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나이테 방향으로는 뭔가 많이 준다고 했으니 이쪽으로 주는 것보다 이쪽이 주는 게 많겠죠. 이쪽보다. 이쪽은 지금 나이테가 이렇게 겹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 방향은 나무가 많이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즘 치수가 변형이 없다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하나 토막으로 봤을 때 뭔가 수축이라는 부분이, 아니 수축도 있고 팽창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여기서도 수축이나 팽창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도 수축이 팽창이나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이 길이 방향에 대한 거는 수축이나 팽창이 많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일단 나무라는 물성이에요. 가장 변형이 왔을 때 뭔가 물성. 그리고 이 단면이라는 부분도, 이 단면을 어떤 부분을 내가 갖다가 쓰냐에 따라 가지고 이 판재의 힘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쪽 방향으로 뭔가 휨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쪽 방향으로 휘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휠만한 요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다 보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겠죠. 이쪽 방향으로 이 나이테 방향으로 이렇게 쭉 당기다 보면 이게 미세하게 이렇게 휠 수 있을 만한 요지가 분명히 있다. 이제 그런 단면의 모양이나 이런 결의 모양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고 아, 이 나무가 어떻게 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뭔가 작업을 하는 것도 분명히 나무라는 물성을 바탕으로 뭔가를 이제 하는 행위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런 물성을 이해하고 뭔가 접근을 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접근했을 때 아, 이게 왜 휘지? 했을 때 이제 아, 그걸 이제 답을 못 찾는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뭔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무라는 물성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물성이 있어요. 그래서 습도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이제 뿜기도 할 텐데 그 주변 환경 자체가 뭔가 습도가 많은 환경이었다 그러면 습도를 많이 머금어 가지고 이 아까 수축했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팽창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뭔가 늙기도 하고 이 좁은 두께지만 얇은 두께지만 이 방향으로도 뭔가 늙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길이 방향으로는 거진 변화가 없다. 이런 수축이나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식탁의 테이블이 뭔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뒤집어 까지기도 하고 상판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뭔가 휘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에는 괜찮았던 그런 뭔가 가구인데 나중에 쓰다 보니 얘가 기우뚱거리는 현상이 생겼다는 부분들도 이런 나무의 수축 팽창을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그냥 뭔가를 진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뭐 하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렇게 하자라고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나무 자체가 늙고 줄은 현상 자체를 그걸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늙거나 줄거나 했을 때 그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전체적인 그 만듦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나무가 늙고 줄은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나무라는 물성을 바탕으로 내가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맞춤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어 놓고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얘네들을 살짝 만져보시면 완벽하게 면이 딱 맞다고 느껴지지는 않죠. 뭔가 살짝의 단차이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처음에는 뭔가 좀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놨을 텐데 이 주변 환경이나 따라가지고 이 판의 두께들도 살짝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처음에는 딱 맞았는데 그게 건조할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약간 뭐 습해지는 상황일 테니까 얘가 살짝 두께가 올라갔다 불었다 그러면 불 수 있는 방향이 위로 부는 것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위로 부풀어 오른 거예요. 미세하게. 그러면서 생기는 단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주변 환경 자체가 되게 건조해져 가지고 이 두께가 밑으로 줄어야 돼요. 줄었어. 그러면 당연히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단차이가 뭔가 생길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더 올라와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미세한 변화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가구를 만드는 상황에서는. 그게 나무라고 하면 그런 생기는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잘못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적인 뭔가 잘못 선택함에 인해서 생기는 하자라는 부분들은 그거는 뭔가 물성을 잘못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나무라는 물성이 분명히 잘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좋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짜맞춤이라는 것들은 그러면 그런 물성으로 잘 바탕이 되었을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황이야 많이 뭐 검증하는 부분에서 아 이렇게 만들면 다른 피스나 어떤 다른 작업보다도 강도가 더 좋다는 부분들을 실험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도 많을 텐데 그 전까지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뭐 하루 이틀 만들어진 그런 방법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옛날부터 만들어졌던 거고 나무라는 그 소재 자체가 정말 옛날부터 존재를 했고 정말 원시인도 뭔가 나뭇가지를 하나 가지고 뭔가 도구를 만들어 썼을 텐데 그런 거부터 생각을 하자면 한 번 내가 도구를 써봤다고 하면 그 다음번에 뭔가 새로운 도구를 만들 때는 분명히 보완책들이 나오게 돼요. 처음에 만들었던 뭔가 실수했던 부분 아니면 뭔가 나빴던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뭔가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옛날부터 뭔가 계속 적용해서 만들었고 그때 만들었던 결과물들이 아직까지도 저도 이제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속 보완책들이 보완해가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한 사람이 한 평생을 만들면서 다양한 가구를 만들었다고 하면 분명히 초전기에 만들었던 것보다 좀 더 나이를 먹으면서나 아니면 반복되면서 인해가지고 더 발전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지식들이 분명히 적당한 부분에서 계속 전달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보다는 내가 해부분을 해가지고 고쳐지고 발전되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물성들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처음 이렇게 해서 구조를 만들었더니 분명히 나중에 갔더니 뭔가 뒤틀려가지고 변형이 왔더라. 그러면 보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랬는지 생각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 짜맞춤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내가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얻어진 그런 습득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 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봤을 때 나무라는 물성이 잘 반영이 돼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맞춤은 종류들이 되게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딱 정리되어 있는 형태가 있다기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 조금 담기기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무라는 건 한계가 좀 있는 형태이기도 해요. 물성 자체가.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포기하면서 이런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넣어줄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약간 실험적으로 진행해보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들이 거기 만드는 결과물에 담겨서 뭔가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읽어드린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옛날부터 전해오는 가구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잘 만들어진 가구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재미난 점들이 또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요소를 조금 중시해서 만들어진 어떤 형태인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게 되면 훨씬 더 재밌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맞춤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양한 맞춤들을 모든 맞춤들을 내가 다 해봐야만 그게 다 내 거가 될 것이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한번 해보면 뭔가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수월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어떤 맞춤을 봤을 때 그런 나무라는 성질을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본다고 하면 아 이거 타당하게 느껴져서 아 이건 해볼 만한 부분 아니면 내가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배웠다고 하면 그 형태를 뭔가 응용해서 뭔가 다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할 거는 한 6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대표적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그 형태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직육면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가구 같은 경우도 무슨 어떤 직육면체가 되는 어떤 작은 공간 하나를 만들어야 거기다가 기능적인 어떤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죠. 뭐 서랍을 달기도 하고 문짝을 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수납하는 어떤 형태로 쓰기 위해서는 분명히 뭔가 직육면체처럼 생긴 뭔가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쓸 수 있는 재료로 봤을 때 그게 나무라고 하면 나무를 어떤 형태로 쓸 것이냐.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얘는 각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가느다란 각재 형태예요. 이런 각재 형태로 내가 지금 발이랑이 달려있고 칸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걸 큰 한 덩어리로 볼게요. 큰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이게 직육면체라고 본다고 하면 이 구성하는 부품들이 지금 각재처럼 되어 있는 형태가 얘가 되겠고요. 자, 이 밑에 있는 이 작업대는 이런 칸들은 다 제외를 하고 큰 얘도 한 덩어리로 볼게요. 큰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얘를 직육면체라고 봤을 때 얘는 판재로 되어 있는 형체죠. 면 자체가 부품 자체가 얘는 큰 판재 형태가 만약에 직육면체면 뒤에가 막혀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 위판 하나, 이 측판 하나, 주판 하나, 밑판 하나 그리고 뒷판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으면 이 공간 하나가 만들어지죠. 직육면체라는 큰 공간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봤을 때 얘는 재료로서의 부품이 얘는 판재인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각재죠. 각재다 보니 저거랑 구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얘의 경우는 이 직육면체를 만들기 위해서 금방 5개의 뭔가 재료들이 그 부품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구조적으로 풀어보죠. 이 위판과 이 측판이 만나는 이 구조, 그죠? 여기서 서로 직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두 판이 어떻게 맞물릴 것이냐.
어떤 구조를 가질 것이냐가 가장 큰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여기 하나, 이쪽 하나, 밑에 하나 반복되고 뒤에 판이 껴지게 되면 이게 그냥 어떤 하나 작은 말한 기본적인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이제 그 다음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크게 판재로 만들어지는 맞춤 중에서 서로 직교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를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를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맞춤을 구성을 하고 구분을 할 때 제가 구분하는 거는 뼈대로 만들어지는 맞춤을 하나 한 덩어리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 판재로 만들어지는 맞춤을 하나로 구분을 하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쓰이는 나무가 만나는 이 모양에 따른 구조들을 하나하나 대표적인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판재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기본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뼈대로 만들어지는 것도 기본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구조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에 쓰이는 이렇게 나무가 서로 직교해 가지고 서로 끝에서 만나는 이 구조가 얘만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맞춤들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맞춤이기도 하거든요. 얘는 이제 주먹장이라고 하는 그런 맞춤인데 이거보다 난이도가 더 낮은 맞춤들도 있고 이거보다 더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맞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맞춤 중에서 얘를 진행을 하긴 할 거지만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맞춤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습득을 해야 되느냐?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나무나 물성이나 아니면 이 구조에 대한 이해들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겠죠. 수업 진행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게 나무란 물성을 잘 감안한 어떤 원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거보다 더 쉬운 형태라고 하면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해요. 그러면 그 형태적으로 더 쉽다고 하면 접근하기 훨씬 더 쉬운 거죠. 이거를 습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위에 거는 어떻게 하냐?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 형태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기본 형태에다가 이런 형태를 내가 구현하고 싶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덧붙이는 어떤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발전하는 게 그 위의 형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본이 될 수 있을 만한 형태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얘의 경우에는 이 판재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걸 보면 얘는 각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부품 자체가 한 면을 차지해버리죠. 판재니까. 만약에 윗면이라고 하면 윗면 하나를 차지하는 이 판재 자체가 그냥 하나의 면이 돼버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각재이다 보니 이 윗면을 하나 면을 구성하기부터가 여기 얘네 필요하고 얘 필요하고 얘 필요하고 얘 필요하고 여기다가 여기 뭔가 이 면을 채울 수 있는 알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껴져야만 이게 하나의 면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품 자체 개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거죠. 한쪽 모서리를 형성하고 한쪽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 이 각재 자체가 하나의 기둥이 서고 얘 하나 서고 얘 하나가 서로 세 개가 만나서 이 한쪽 모서리를 만들어야만 얘가 여기 밑에 8군데가 뭔가 반복이 돼야만 이 밑에 있는 얘처럼 하나의 박스 형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직육면체가. 그러다 보니 개수 자체가 다르더라. 어떻게 다르냐? 자, 윗면으로만 따져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윗면하고 밑면이 있어야 될 거고 이 뒷면이 막혀져 있고 양쪽 측면이 막혀져 있어야겠죠. 그 면들을 채우는 이런 그 각재들이 다 붙어야 될 텐데 개수로만 따지고 보면 윗면에 하나, 둘, 셋, 넷 이것까지 5. 밑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알판? 5. 그럼 10개죠. 그래서 기둥들이 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알판들 껴줘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 3개, 여기 3개 그럼 16개에다가 여기 뒷판에 하나 꽂아줘야 될 테니까 뒷판까지 해주면 총 17개가 만들어져야만 어떻게 보면 뭐 만들어지는 구조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간이라고 봤을 때 같은 공간을 만드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재료부터가 차이가 있고 부품 개수부터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도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구조가 이런 주목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4군데에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면 끝나지만 이런 각재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런
나무가 3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8군데가 반복되어야만 분명히 같은 형태의 뭔가가 만들어진다. 부품 또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품들이 소요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을 짓자면. 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이 재료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각재가 3개가 만나서 뭔가 하나 모서리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면들을 채워가는 이제 차이점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부차적인 또 구조들도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하나의 공간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가구를 다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능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 수납을 한다고 하면 수납적인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그냥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양한 구성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구성을 한다고 하면 내가 큰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얘를 몇 칸으로 나누거나 해서 여기에는 뭐 어떤 작은 서랍, 아니면 뭐 비어있는 공간, 아니면 저쪽에는 문자, 뭐 그런 식으로 뭔가 구성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큰 공간 하나를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분할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가운데만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좌우로 뭔가 분할을 한다거나, 그런 분할하는 부분에 대한 형태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는데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겠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좌우로 뭔가 칸을 나눠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만 본다고 하면. 이런 판재에서 중간에 뭔가 칸막이를 하나 해야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가 분명히 또 따라와야 되겠죠. 그냥 나무를 뚝뚝 잘라가지고 붙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 테니 뭔가 얘를 여기다 끼울 수 있을 만한 구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면이 2개가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뭔가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나올 텐데, 그것 또한 기본적인 형태들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적용시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일 테니 이런 구조에 대한 해결을 하나 보자는 거죠. 이런 구조가 여기서 이렇게 세워지면 좌우로 뭔가 칸 나눔이 되지만 뭐 이렇게 옆으로 누워지게 되면 위아래로 뭔가 칸 나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구조, 여기 보면 이 구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에요.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여기 다 똑같은 구조들이 이제 쓰여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쓰이는 거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게 위로만 칸 나눔을 나누고 좌우로만 칸 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엇갈리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해결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칸을, 이 하나의 칸을 4칸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이제 교차되는 부분까지도.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들을 하나하나씩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하고, 얘는 판재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각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겠죠. 각재에서도 지금 이 위아래로 칸 나눔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칸 나눔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분명히 여기도 면이 하나가 뭔가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 기둥 하나에서 이 중간에, 기둥의 중간에서 이렇게 하나 꽂아주고 이렇게 하나 꽂아주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 안에 알판까지 뭔가 껴져야만 이게 칸 나눔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조도 분명히 얘기를 한번 드려야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십자로 만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야 이쪽에도 작은 서랍 하나, 이쪽에도 작은 서랍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있을 테니, 이런 식의 구조들을 전체적인 칸나눔이라는 구성이라는 부분들로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면, 이 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이거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편한 구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연기가 들어가지 않은, 이걸 연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각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거가 들어가지 않은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들이 분명히 여기에도 더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난이도 있는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밑에 것들은 자연스럽게 흡수를 하고, 그거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내가 뭔가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응용을 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보다 더 난이도가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구조 내에서도. 그게 다양하게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대표적인 것들로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구조, 이 중간에 뭔가 서로 겹치는 부분에 대한 거.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몸통만 만들면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죠. 뭔가 다양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더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보면 얘는 서랍이죠. 네. 자, 서랍도 마찬가지로 판재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측판들이 있어야 되고 밑판도 있어야만 뭔가 얘랑 똑같은 기본적인 형태인 거죠. 네. 뭔가 기본적인 박스 형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이 칸 크기에 맞춰서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서랍이 되는 부분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서랍을 쓴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서랍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서랍은 자연스럽게 얘가 바탕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판재로 만들어지는 맞춤에 속해져 있는 어떤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짝이라는 형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자, 얘를 한번 눕혀볼게요. 이 판 하나, 이 한 면을 보면, 이 면을 그냥 단면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문짝인 거예요. 이 면 하나가. 이 입체적으로 뭔가 이 기둥이 안 서고, 이 네모난 틀에 이 알판이 하나 껴진다고 하면, 얘가 기본적인 문짝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평면적으로 다시 살짝만 생각을 하면 이 뼈대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이 문짝을 구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단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교육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교육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나중에 뭔가를 만드시거나 할 때 그거를 이거를 바탕으로 뭔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짝이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뭔가 서랍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상황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새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선생님 거 작업에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맞춤을 다 해야만 그게 내 거가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굳이 모든 맞춤을 해봐서 얻는 것보다 더 빠르게 얻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 맞춤이라는 부분에서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략 6개나 5개 정도의 맞춤을 진행을 하고 부차적인 것들은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더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맞춤 종류는 그렇게 한정을 짓는다. 네네네. 이런 맞춤을 하기에는 당연히 수리 공부도 이제 그 전에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런 맞춤을 한 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가구 만드는 모든 것들이 끝났을 것이냐 절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네. 다양한 두께, 다양한 구조, 다양한 크기를 가진 어떤 가구들을 만들다 보면 이러한 구조들이 한 번에 여기에 작은 부재로 만들었던 어떤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기보다는 이거 자체도 약간 변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무라는 것들을 많이 접해봄으로 인해서 그 물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죠. 맞춤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나무라는 물성을 바탕으로 뭔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뭐 얘를 만드는 것하고 얘하고 뭔가 의자를 만드는 경우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자, 쓰임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거 뭔가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간단한 것과 의자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앉는 사람의 무게를 지탱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무게를 지탱하는 거에 대한 구조들을 분명히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해석적으로.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튼튼하게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휨이나 뭐 흔들림에 대한 훨씬 더 튼튼하게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이겠죠. 자, 나무라는 부분 맞춤을 했을 때 튼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무는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 이게 마구리면이라고 해요. 이것들은 다 결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나무의 절단면 어떻게 보면 그루터기라고 볼 수 있겠죠. 나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이거를 단면을 자른 이 면 자체는 이렇게 단면하고 단면끼리 붙이는 거는 아무리 좋은 본드를 바르더라도 강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붙지를 않거든요. 붙었다 하더라도 툭 떨어지면 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건 잘 붙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 잘 붙을 것이냐, 이렇게 붙이면 잘 붙어요. 상당히 띄기가 쉽지 않게끔. 이걸 2개 붙여놓고 망치로 때린다고 하면 붙인 자국보다 옆에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잘 붙어요. 이렇게 서로 결을 45도로 이제 엇갈려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잘 붙어요. 붙기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면 나무의 수축 팽창을 고려해 가지고 이게 뭐 붙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붙이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냥 여기만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 얘도 잘 붙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하고 그러면 이거하고 차이를 뭘로 두는 게 좋을 것이냐, 서로 겹치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서로 겹치는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튼튼하게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이게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면적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하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맞춤이라는 특성 자체가 이렇게
돌기처럼 되어 있고 여기는 판해가지고 뭔가 서로 겹치는 면적을 넓혀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얘가 여기에 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물리적으로 훨씬 더 얘가 뭔가 지탱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튼튼해지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뭔가 이 칸을 여러 칸을 나눠가지고 얘를 복잡하게 해서 얘를 끼는 이유 자체는 서로 겹치는 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앞에 있는 여기 자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끼면 당연히 껴서 고정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죠. 이 칸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고정은 될 거예요. 근데 이 한 칸을 더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고 뭔가를 하는 거는 당연히 외적으로 보기 좋으라고 만드는 형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 한 칸을 넓힘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얘하고 이 기둥이 겹치는 면적이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맞춤에 대한 나무에 대한 물성을 반영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 주먹장이라는 형태를 이만한 넓이에서 몇 칸으로 얘를 만들면 더 좋을 것이냐, 이 칸수가 넓어진다는 거는 이 뭔가 얘네들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거랑 같은 얘기죠. 하나 더 늘어나고 해가지고 이 판하고 이 판이 겹치는 면적이 넓어지겠죠. 이런 면적들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넓어지는 부분들일 거예요. 자, 넓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더 견고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식의 것들이 맞춤에 잘 버무려지면 훨씬 더 튼튼한 어떤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칸수가 얘 할 때는 몇 칸짜리, 만약에 내 의자를 좀 더 뭔가 튼튼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보강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구조에 대한 개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보강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넣어 준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나무라는 성질을 잘 이해를 하고 만들어지면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이 바탕이다. 그래서 맞춤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얻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나무라는 물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 나무를 잘 다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접근성이 쉬우실 수 있어요. 네.